제15화 새로운 연료 페트로늄 세 번째 이야기. 1879년 12월 31일 가솔린 기관을 만든 덴츠는 가솔린 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으로 연구를 위한 자금 부족이 문제였지만 그 특유의 우유부단인 성격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 더 문제였다. 거의 다 만들어 놓은 밥을 맨손으로 먹을까 숟가락으로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덴츠와는 달리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금전적이나 기술적 문제보다는 전혀 다른 것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오토가 페트로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의 연구를 불허함에도 다임러는 강력한 폭발을 보였던 테트로늄을 연료로 사용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다임러가 주장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토는 고틀리프 다임러를 경쟁자로 여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오토 엔진은 마이바흐의 계속된 개량으로 출력이 2.2마력, 여료율이 10%를 상회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1881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제 오토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진이 되었다. 그러던 1881년 8월의 어느 날 오토는 다임러와 마이바흐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오토는 환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하며 근황을 물었다. 오토는 최근 두 사람이 몹시 바빠 보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얼굴을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자신 몰래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속으로 의심만 품고 있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오토는 다임러를 바라보며 본론을 꺼냈다. 그는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러시아에 다녀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시장에서 회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가 주목하는 곳은 유럽보다 더 거대한 러시아 시장이었다. 오토는 두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기술 수준과 공장 등을 견학하며 시장 조사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다임러는 잠시 생각한 후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마이바흐가 최근 아들을 얻은 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토는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기에 적합한 인물로 두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다. 이날 저녁 다임러의 집에는 다임러와 다임러의 부인 엠마, 마이바흐와 마이바흐의 부인이자 엠마의 절친한 친구인 베르타 비렐민의 하버마스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다. 마이바흐와 하버마스는 1878년에 결혼했다. 하버마스는 귀여운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바로 마이바흐 모토렌바우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마이바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칼 마이바흐이다. 식사가 끝나고 담소의 시간을 갖게 되고 곧 그날 있었던 오토의 러시아 출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다임러의 설명을 다 들은 엠마는 궁금하다는 듯이 다임러에게 물어보았다. 다임러는 러시아가 워낙 넓어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최소 두세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답하며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러시아 출장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 비록 회사의 지시에 따른 시장 조사 목적이었지만 그들은 엔지니어이자 과학자로서 탐구 정신이 강했다. 러시아에는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기계들이 존재할지도 몰랐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엠마는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이 출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결국 보내주기로 결심했다.
다만 그녀의 친구이자 마이바흐의 아내인 하버마스가 문제였다. 신혼이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남편을 머나먼 러시아로 보내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엠마는 하버마스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다. 하버마스는 아직 어린 아기를 두고 남편을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스러워했지만 엠마의 결정을 듣고 나서 잠시 고민에 잠겼다. 그녀는 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웃으며 엠마를 바라보며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엠마의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하며 자신도 남편을 보내기로 했다. 이를 듣고 있던 마이바흐와 다임러는 아내들이 예상보다 쉽게 결정을 내려주자 오히려 걱정이 되었다. 마이바흐는 하버마스를 바라보며 만약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임러 역시 엠마에게 그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출장을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버마스는 다임러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엠마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남편을 보내려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떠나보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엠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하버마스는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개발하는 새로운 엔진이 완성되기 전 러시아 시장을 조사할 기회가 이번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 기회가 그들이 만드는 엔진이 오토의 엔진보다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엠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임러와 마이바흐를 바라보았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설마 부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엠마와 하버마스가 남편들을 위한 이 생각은 향후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 실제 러시아는 유럽과는 달리 강력한 추위로 인해 가스를 연료로 쓰는 오토 엔진은 적당하지 않았다. 강력한 추위 때문에 연료인 가스가 얼어버렸던 것이다. 오토가 다임러와 마이바흐를 러시아에 보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임러와 마이바흐는 이러한 현명한 부인들의 응원을 힘입고 유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러시아로 9월에 떠났다. 그들은 러시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혹독한 환경에서 엔진의 상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는 가스보다 페트로늄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